안녕하세요. 리츠널스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도움이 될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규모 임대부터 아파트 임대 같은 큰 부동산을 관리하는 분들에게까지 도움이 되고 부동산 투자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는 미국 부동산이 매력적인 이유, 부동산 관리와 현금 흐름 늘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미국 부동산일까요? 책에서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40만 불의 단독주택을 25% 다운해서 산다고 하면 월에 드는 원금, 이자, 세금, 보험, 공실, 관리비가 3,000불이고 월세를 3,500불에 준다면 캐시플로우가 500불이 나는 거죠. 부동산이 매력적인 이유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은 0에서 5%만 가지고도 집을 30년 고정금리로 살 수 있어요. 책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했는데요. 부동산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은 현금 투자를 함으로써 시작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거예요. 김프로님은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상화폐 등도 레버리지가 가능한 선물, 옵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통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에서 말했듯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100% LTV 대출을 해주는 미국의 은행과 모기지 회사도 있어요. 미국 부동산이 매력적인 이유 세 번째는 자산 상승입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NAR에) 따르면 1968년 이후 미국 장기 평균 자산가치 상승률은 연간 6%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이 좋은 이유 네 번째는 세금 혜택입니다. 1031 exchange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이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미룰 수도 있고요. 실거주용 집은 2 out of 5 rule, 집을 팔기 전 5년 중 2년 이상 집주인이 살면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부동산 감가상각을 통해서 과세소득을 낮출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세금 보고를 했을 때 임대소득에 감면 가능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책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관리에 유용한 치트키인데요. 건물 관리와 임차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과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건물 관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자산관리 회사를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신이 부동산에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 부동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자산 관리를 위임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리 회사에게 렌트비의 8에서 12%를 내야 하니까요. 소규모로 임대업을 하면 전문 관리 기업에 맡기는 돈이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에서는 왜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 관리 기업에 맡겨야 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임차인을 선별하는 것인데요. 좋은 세입자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이 사람과 대화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잖아요. 세입자를 구할 때도 이 사람과 직접 만나보거나 전화나 줌으로 통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 백그라운드 체크, 크레딧 체크 등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저지 집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뉴저지에서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못하게 막아놓았더라고요. 이게 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입자를 잘 골라야 한다는 점은 예전 리츠널스 인터뷰를 하신 아주 평범한 밀리어네어님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임대 사업의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임차인에 따라 스트레스 레벨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와 실거주를 함께하는 저로서는 더욱 느끼는 게 임차인과의 좋은 관계 유지입니다. 책에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대 수입을 늘리고 공실을 줄이면 현금 흐름이 늘어나겠죠. 수입은 어떻게 늘릴까요? 집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렌트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내가 주차 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렌트를 주거나 Accessory Dwelling Unit (ADU를 렌트 줄 수도 있겠죠. 공실을 줄이려면 집을 살 때 수요가 많은지 위치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요. 투자 종류에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리뷰를 잘 받게 관리를 하거나 상태 유지에 힘을 써야 할 거예요.
책에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자본 환원율 같은 단어와 내용도 다루는데요.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고 읽으시면 더 내용이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서 다양한 상황과 경제적 점유율에 따른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줘서 유익했어요. 부동산 투자 입문과 관리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 읽으시고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시는 점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